이번 시간은 사업계획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의 개요는요, 이 필요성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가 용도별로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계획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결국은 매출을 잘 일으키고,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축하고 자금으로 보면 먼저 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매출액의 추이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고정비를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과 고정비의 그 접점에는 이런 손익분기점, BEP라고 하는데요. Benefit Even Point, 저 투자 대비 매출액의 그 손익분기점에서 결국은 기업의 이제 변곡점이 수익의 변곡점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손익분기점을 또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렇게 손익분기점 대비해서 그러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투자비도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매출액과 고정비와 그리고 향후 손익분기점과 그다음에 투자비를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한번 계획을 해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매출을 빨리 일으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조기에 이런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타임 투 마켓,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빨리 이렇게 제출 또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시행착오를 줄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고정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계획서는 기업에 있어서 창업에 있어서 또는 창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냄으로 인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하나의 목적이자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면요, 이 사업계획서라는 게 무엇인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요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목적 아이템,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 창업 추진 전략 계획, 사업의 수익성 및 타당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사업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기술해 봄으로써 사업의 미래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정확성, 전문성, 독창성을 갖추어 제3자에게 창업자와 창업자의 그 사업을 소개하는 하나의 문서이자 유형의 어떤 자산이 될 수가 있고요.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고 사실적이고 구조화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구조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 관점에서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기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우리는 패스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political, economic, 그 다음에 social, technology 이 관점에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프로파일을 작성해 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의 흐름이 어디가 가장 시장이 있을 건가 이걸 먼저 찾아내고요.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을 찾아내는 과정이 STP,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이 기법을 이용해서 타겟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의 그 첫 번째 고객을 찾아내고 개발 목표가 찾아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맨, 메소드, 마니,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줄여서 우리는 4M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4M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원이 무엇인가 이걸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역량과 외부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나온 타겟 고객이 원하는 개발 목표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우리의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4P 믹스 또는 7P 믹스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4P 믹스 또는 7P 믹스를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 사양을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스페시피케이션으로서의 그 제품의 사양이나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또 what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이걸 고객 가치 제안이라는 걸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계획서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개발 목표가 무엇인가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내부 역량 분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도출해내고 그 결과물을 또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하우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영역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도출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what 관점에서 기술해서 고객 가치 제안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서화시킨 것이 우리는 사업 계획서라고 하고 그 사업 계획서의 구조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고 이 관점에서 보면 why,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at 관점에서 보면 why는 외부의 기회고요. 그걸 우리는 이펙트 관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how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efficiency, 즉 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보다는 강점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고객 가치 제안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구조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사업계획서 구조를 잘 파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의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창직 창업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창직에서의 서비스 모델과 그리고 창업에서의 어떤 프로덕트라든지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런 부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업계획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인가 그런 관점인데 이것을 우리는 who라고 하고 그 다음에 what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필요성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메소드 관점에서 보면 4P 믹스 또는 7P 믹스로서 고객 가치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고객에게 어떤 편익을 줄 것인가? 이게 이펙트 관점에서 베네핏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하우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경쟁력 있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메소드 관점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는 또 구성을 한번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 후 관점에서 보면 미션과 비전을 기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 조사 결과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관련 기술 동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동향이라든지 경쟁사 현황이 조사 분석된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성장성 및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기술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모델의 수명 주기 및 지속 성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헛 관점에서 보면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7P 또는 4P 믹서 전략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 아이템 소개 자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품의 기능 또는 특징, 이런 창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구매를 하면 거기에 제품 매뉴얼이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제품의 특징으로서 뭐 물리적인 어떤 수치 같은 것이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품의 기능 및 특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은 특징이 뭐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성 및 독창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 기술 계략도 같은 것, 즉 이런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 해가지고 우리 보면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가시같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최종 제품이 있고 그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략도로 이렇게 하나 제시가 되면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이 관점에서 우리 제품을 구매가 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베네핏 관점에서 한번 자세히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 기술이 돼야 되는데요. 이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즉 우리 아이템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매출 대비 비용은 최소화돼서 수익이 얼마만큼 날 것이다,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만족을 시키기 위한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창업 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 효과, 우리 제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혁신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러한 기대의 효과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액적으로 하면 사업비 산정 내역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조금 더 사업계획서가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판단하기에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우 관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술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게 하우 관점인데, 우리는 그걸 메소드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창업자가 특히 중요합니다. 창업자의 인성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그 살아온 배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경험적 기술,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창업 배경 및
사전 준비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소개 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회사 소개 자료를 보면 그 회사의 이력인데요. 그게 결국은 창업자의 이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역량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확장성을 보면 이 창업, 인력, 역량,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어떻게 하면 창업자를 잘 설득해서 우리 회사가 실제적으로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는가, 이런 창업, 인력, 역량, 조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창업 계획 및 목표, 이러한 마일드스톤이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한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 사업 전략,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마케팅 또는 메소드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런 걸 잘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이런 마케팅 관점에서 홍보 및 판매 전략,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시제품 제작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계획서가 균형감이 있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하나하나가 결국은 신뢰를 통해서 투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시행 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또한 또 다른 용도의 어떤 사업의 하나의 방향타로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많은 문제점이나 이런 걸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결국은 이러한 항목들을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봄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로드맵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계획서는 who, what, why, how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그 조건을 한번 보면요, 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서가 갖춰야 할 조건을 보니까 명료성, 그 다음에 객관성, 그리고 단순성, 일관성, 차별성, 그리고 목표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계획서가 명료성이라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핵심과 강점,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객관성은 모든 자료들은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게 일반인이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표현이 되는 이런 단순성이 오히려 더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이 숫자부터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 목표가 정확하게 이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투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이 사업계획서 지향하는 목적이나 목표라든지 아니면 고객 가치, 아니면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한 수단들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강점들이 곳곳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목표 중심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만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라면 다시 보면요, 내부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투자 유치 사업계획서도 있습니다. 이 내부 운영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내용 공유를 목적으로요, 창업자나 경영진, 직원 등 내부 인원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한 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계속 피보팅을 통해서 이렇게 버전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부 투자용 유치 사업계획서는요, 투자자나 보증기관, 정부기관 등에게 우리의 그 사업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요.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그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는 내부 유치용, 내부 운영 사업계획서와는 조금 구성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내부 운영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몇백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료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외부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보니, 그리고 또한 내부의 기술이 외부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블랙박스로 처리할 부분은 블랙박스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운영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마스터 플랜이 될 수가 있고, 외부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는 그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5페이지 아니면 10페이지 형태의 IR용 사업계획서가 될 수도 있고요. 많게는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책자금 이런 용은 한 30페이지 정도의 사업계획서로 작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내용에 따라 한번 보니까 이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는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투자기관의 목적 및 의도를 명확히 파악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계획서의 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투자자들이 투자 대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포커싱이 맞춰서 이렇게 기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미래성, 사업의 발전과 그다음에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경영진의 능력 및 신뢰성의 강조를 많이 해야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기술 평가형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술의 경쟁력, 시장성, 사업성 이런 걸 위주로 하는데, 이런 기술 평가형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보증을 받는 자금 융자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기술 보증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은행권으로부터 그 보증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그 관점에서 명확한 비교 우위를 통한 차별성과 독창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되고, 기술 개발 전략이라든지 기술 개발 로드맵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찰 제한용 사업계획서인데요. 이거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입찰한 그런 경력이나 아니면 이력 같은 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관 평가 기관들이 이렇게 어느 기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잘 수행할 것인가, 이러한 아니면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 이제 제한용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직접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존 해왔던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서에서 그 중요한 것은 소요 자금, 자금 운영 계획, 그리고 상환 계획 등 자금 흐름과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업의 그 신뢰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는 보시다시피 구분이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그 다음에 사업개요, 사업성, 전략, 실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작성 항목은 이 사업계획서 구성 요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가 보면 내부 운용용은 전체적으로 마스터 사업계획서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기술이 되고, 자금 신청용은 외부 환경 분석이라든지 고객 분석, 그리고 4P 믹스나 7P 믹스 관점에서 개발 목표, 그다음에 회사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투자 계획 및 조달 계획, 마케팅 계획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요.
투자 유치용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거기에 수합 분석이라든지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사업 제휴용이나 IR용이냐 입찰 제한용은 보시다시피 그 목적이 맞도록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다 블랙박스 처리를 하고요. 그 목적이 맞는 것만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제한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요소를 보면 결국은 수익성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창업가 역량으로서 이분이 앞으로 사업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기업가 정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그 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가 요소가 되는데, 크게 보면 시장이 있는가 이런 시장성과 그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기술성과 시장성에다가 기술성을 뺀 게 결국은 수익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술성은 비용이거든요. 시장성은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결국은 이 수익이 얼마만큼 날 것인가,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가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을 합한 것을 우리는 사업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업성 안에는 또 한 가지가 이러한 걸 구현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창업 동기, 의지, 그 다음에 역량,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이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에 얼마만큼 공헌할 건가, 이런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평가 요소가 뭐냐면 고용 창출, 수출, 수입 대책, 사회 문제 해결,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 5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심사 예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는 평가 항목을 보면 사업 의지, 마인드,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시장성, 그리고 파급효과,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계획서 구성 요소와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강의를 마칩니다.